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0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마이너스 9%고 리플, 에이다,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번 폭락장 고점에 물려셨거나 손실이 크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영상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셔서 손실 최소화를 하시고요. 이번같이 이렇게 큰 폭락 나온 적은 코인 시장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올해 6월 14일 화요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너스 15% 대폭락, 루나 사태로 폭락이 가장 큰 구간이었죠. 또 작년 5월 20일 토요일 중국 코인 채굴금지 발표되고 비트코인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 폭락을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하락폭 여전히 컸지만 코인 투자 1년 이상 해오신 우리 중경투 가족들에게는 몇 번이나 찾아왔던 리스크이고요. 매번 폭락 왔을 때 이야기 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코인 투자하실 때 가장 기본이 아무리 코인 바닥에서 반등하고 상승해서 비트코인 3만 달러 갈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50%는 반드시 선익절 하셔야 된다고 1번에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 중경투 도지코인 80원, 90원대 매수를 해서 초보 IP 공시로 도지코인 117원 상승했을 때 20% 수익이고 50% 비중을 익절을 해 두셔라. 그리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안전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이번 같은 갑작스러운 폭락장을 이겨내기 위함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 크게 하고 알트코인 따라서 하락하는데 이렇게 도지코인 50% 선익절 해두고 나머지 도지코인 하락하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경투 초보의 공지로 반등 큰 7가지 코인 저점에 매수했고 3주 전에 도지코인하고 함께 카이버 네트워크 등 다수를 매수를 했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2,000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오를 때 50% 매도하셔라. 하루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너스 9% 대폭락, 이 와중에도 카이버 네트워크 보면 마이너스 1.45% 하락폭이 상당히 작다 볼 수 있고요. 세력들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매도를 안 하고 홀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때문에 이번 하락장 손실 크신 분들은 반드시 중경투 초보 앱에 가입해서 중경투와 함께 안전 투자를 하시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적당히 벌면서 지키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알트코인 폭락이 컸는데 왜 폭락 왔는지 원인부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외양간 제대로 고쳐놔야지 다음에는 소가 도망을 못 간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 도화선은 8월 18일 FOMC 회의록 공개 이후 FOMC 연준위원들 인터뷰에서 시작이 되었다, 도화선이다 볼 수가 있고요. 8월 18일 FOMC 회의록이 고래 금리 인상 50bp 또는 75bp 어느 것이든 나을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내용이 회의록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회의록 공개되고 8월 19일부터 연준위원들 발언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제임스 블라드 총재 이분이 75bp 올려야 된다고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파월 의장 포함해서 다수의 연준위원들 중에서도 블라드 총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합니다. 작년 미국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올 때 그때부터 강력하게 긴축하고 금리 올려야 된다고 제임스 블라드 이분 한 명만 강한 긴축 이야기를 했었고요. 파월 의장 처음부터 블라드 총재 이야기 듣고 금리를 올렸다며 미국 경제나 글로벌이 이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율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보다도 이분 발언이 시장 영향력에 매우 강하고 블라드 총재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들 다수 나와서 9월에 75bp 금리 올려야 된다고 시장 기대치를 낮췄고 그에 따라서 단기에 코인도 폭락이 컸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드워치 9월 20일 금리 인상 예상치 보면 9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57.5%로 하루 전 6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장은 50bp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제유가 8월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9월 인플레이션율 8월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스닥도 하락은 했지만 올해 5월 마이너스 4% 대폭락까지는 아니고 2% 정도 되는 조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발언으로 나스닥 마이너스 2% 정도 조정이 되었고 이번 코인 하락은 나스닥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한 두 번째 이유는
8월 10일 발표된 유럽 인플레이션율 발표에 있고요. 하루 전 영상에서도 유럽 인플레이션율 8.9% 나왔고 미국이 8월 8.5%에서 다시 낮아지지만 유럽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율 낮추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쟁 상황이 빨리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미국처럼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유럽이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리면 유럽 경제는 더 나빠진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2일 유럽 금리 인상 발표되는데 유럽 인플레이션율 올라가는 것만 봐도 유럽이 7월처럼 50bp 금리 인상해서는 인플레이션율 쉽게 잡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고요. 75bp나 100bp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 종료되는지 유럽 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든 못하는 매우 위태한 상태다 볼 수가 있고요. 유럽 경기 안 좋아질 거 아니까 원달러 포함 글로벌 환율을 보시면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1337원으로 신고점 갱신했고 유로 대 달러, 영국 파운드화 대 달러 가격 역시 약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쉽게 말해서 각국의 경제 상황을 알려준다 볼 수 있고요.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그 나라 경기가 안 좋다 하는 거죠. 특히 원달러 환율 오르면 한국 원화 가격 내려가고 달러는 더욱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더 좋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모두 경기가 좋아야지 환율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108포인트로 109포인트 전고점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달러 가격 연관성은 달러가 지속이 되면 달러 제외하고는 글로벌 자산 가격이 모두 하락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 만들어서라도 자국 내 인플레이션율 낮추고 싶은 거죠. 이 같은 거시경제 배경을 두고 비트코인 하루 만에 6억 불 대규모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코인이 하락했고 폭락이 왔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8월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에 다수의 투자자들 투심 자체가 하락폭은 작고 비트코인 빠르게 3만 달러 반등 갈 것이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투자보다는 수익률 높은 레버리지 마진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비트코인 청산액이 하루 만에 6억 불인데 6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대폭락 왔을 때 정도의 청산과 비슷한 수치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6억 불 대량 청산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보면 3.1빌리언으로 최근 고점 3.9빌리언 바이낸스 미결제 약정 볼륨에서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 청산 크게 일어나면 선물 투자자들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다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의 긍정적인 점이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폭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력은 비트코인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들 최근 움직임이 8월 8일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열흘 동안 6,000개 매도를 했고요. 비트코인 빠르게 99일선 위로 못 올라가는 게 세력들을 계속 고점에서 매도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 5월 루나 사태하고 6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비트코인 폭락하고 단기에 손실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비트코인 25,000달러 구간부터 매도량을 급격히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검은색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를 해도 파란색 채굴자는 계속해서 현물 매도량을 늘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 환경 앞에서 본 것처럼 안 좋고 채굴자들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비트코인 폭락이 왔다 볼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량을 늘렸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앞에서 본 듯이 거시경제 환경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굴자들 움직임 보면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도 채굴자들은 하락장에서 큰 매도 없었고 오히려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채굴자들 홀딩하니까 비트코인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미국 주식 나스닥은 작년 8월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 역시 5만 달러 이상 우상향 좋았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도 보면 당장의 코로나 사태로 비트코인 폭락은 했지만 채굴자들이 홀딩을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반등 좋았고요. 그런데 세력들도 하나 놓친 게 있다면 비트코인 69,000달러 작년 11월 고점에 채굴자들 오히려 홀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5만 달러 다시 하락하니까 채굴자들 물량을 더 늘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비트코인 선물 ETF 통과됐고 다시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채굴자들 홀딩을 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나스닥 폭락 오면서 코인 또 따라서 폭락이 컸죠. 그리고 루나 사태 폭락도 채굴자들이 예상을 못했다가 팽이세를 하니까 설상가상으로 더 크게 하락했고 최근같이 투심 회복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대량 매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작년 4월 11월에 비해서 코인 투자자 다수가 시장을 떠났고 거래량도 낮기 때문에 거래량 낮은 약세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면 코인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진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폭락의 주요 원인을 알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어디가 확실한 저점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중경도가 폭락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